신장병, 즉 콩팥병 환자와 혈액투석 중인 환자분들은 칼륨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도 밥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합니다. 이걸 먹어도 될까? 칼륨이 많진 않을까? 혹시 또 수치가 올라가진 않을까? 신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매주 혈액투석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에겐 이런 사소한 한 끼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식사라는 것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바나나 한 개, 시금치 한 젓가락, 감자 몇 조각조차도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 두려워져 버린 사람들.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칼륨과의 전쟁 같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칼륨 걱정 때문에 마음까지 지쳐버렸다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칼륨은 신장질환 환자에게 있어 숫자,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삶 전체가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 끼니를 두려워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칼륨을 줄이는 똑똑한 조리법과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건강을 지키고 싶은 당신을 위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음식에는 어느 정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무리를 주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 가운데에는 건강에 유익한 것도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들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신장병 환자에겐 칼륨 과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함께 있는 환자분들은 더 주의해야 해요. 당뇨병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칼륨이 높은 음식과 그 칼륨을 낮추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칼륨 함량이 많은 음식은 대체로 이 순서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야채, 가공식품, 버섯류, 해조류, 과일. 특히 야채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말린 과일보다는 생과일이나 냉동 과일이 더 안전합니다. 통조림 과일은 내용물을 물에 헹구거나 국물을 따라내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하루 2000mg 이하로 칼륨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돼요. 우리 몸속에는 칼륨이라는 중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칼륨은 근육과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칼륨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5를 넘으면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숫자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랍니다. 칼륨 수치가 6을 넘게 되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져요. 이 정도 수치가 되면 몸 안에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지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주사나 약물로 칼륨 수치를 빠르게 낮추는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단순한 피검사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칼륨은 대부분 세포 속에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야채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아예 끊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조리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야채를 물에 삶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물에 삶기만 해도 칼륨을 최대 76%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도 어느 정도 칼륨 제거에 도움이 돼요.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얇게 썰어서 삶는 방식도 효과가 있습니다. 조리법에 따라 칼륨 제거율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권장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채소는 껍질을 벗기고
차가운 물에 담가두세요. 3mm 두께로 얇게 썰면 표면적이 넓어져 칼륨이 잘 빠져요. 따뜻한 물로 한번 헹군 뒤 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세요. 이때 물은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고 많은 양의 물로 삶아주세요. 이러한 방법들이 번거로워 보여도 익숙해지면 간단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땐 그냥 삶는 것만으로도 칼륨을 꽤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조리법들이 처음엔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실천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바쁠 때는 채소를 데치기만 해도 칼륨을 꽤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음식 속 칼륨을 어떻게 줄이고 신장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장 건강은 단기간에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지만 평소 식생활에서 작은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특히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장병을 앓고 계시거나 오랜 시간 혈액투석을 받아오신 분들이라면 분명 각자만의 노하우와 조리법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하루 고민 끝에 찾은 그 방법들이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자신만의 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겐 그 댓글 하나가 식탁 위 불안을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를지라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보 공유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